희망찬 아침 맡고 계시죠? 정해주 FM 모닝쇼로 잘 오셨습니다. 여기 자살을 시도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유정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 대학 미술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어떤 사연으로 인해 3번의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삼진병원에서 이게 뭐니 창피하게. 창피해? 그럼 병원 옮겨. 딴 데 가서 조용히 죽어줄게. 너 이러지 마. 어? 나 혈압을 나 쓰러지는 걸 또 보고 싶니? 엄마와의 관계도 좋지 않아 매번 싸우게 되고 싸울 때마다 유정의 편을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 모니카 고모는 유정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너희 외삼촌 뵀는데 너 한 달 동안 병원 치료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유정 너 상담 치료 받을래? 애국가 부를래? 과거에 가수로 유명했던 유정에게 애국가를 듣고 싶어하는 재소자가 있다고 교도소로 함께 보러 가길 부탁하는데요. 유정은 고모의 제안에 거절할 수 없어 교도소로 향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대학가요제 나오실 땐 정말 천사 같으셨는데. 모니카 수녀님. 아우 이게 누구야? 저렇게 빨간 번호표를 붙인 죄수들을 여기선 최고수라고 합니다. 사형수를 그렇게 부릅니다. 유정이 고모와 함께 만난 재소자는 20대의 젊은 청년 정윤수라는 사형수였는데요. 저기 이 주임 내가 빵을 좀 사왔는데 수갑 좀 풀어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수갑은 안 됩니다. 고모의 친절에도 불구하고 윤수는 냉소한 태도를 보이죠. 다시는 오지 마있어. 편지 같은 것도 보내지 말고 해. 내가 전도 같은 거 하려는 거 못 아니야? 알아들으셨습니까? 안 나오려다가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진짜 좋은 일 하고 싶으시면 탄원이나 해줘 있어. 내 좀 빨리 치기 달라고. 윤수의 거친 행동에 유정은 어이가 없어 웃음을 보입니다. 윤순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예전에 가수하시던 문유정 선생님. 수녀님 조카분 되시더라고. 그렇게 두 사람의 인상 깊은 첫 만남은 끝이 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모와 유정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는데요. 고모 수녀님이셨지? 저런 애 나 같은 애 기도하고 회개시켜서 눈물 철철 쏟게 만든 게 고모 하시는 일이었지. 보니까 너도 알겠지? 너하고 윤수 그 아이하고 많이 닮은 거. 나 안 해. 한 달 동안 오기로 한 약속. 한편 교도소에서 꼴통으로 소문난 윤수도 다른 재소자와 트러블이 생기죠. 아야, 여기 아그들이 사형수라고 오냐오냐 대접 좀 해주나 본디. 근데 어찌냐? 어? 난 그런 존만한 새끼들하고는 좀 다르거든. 맞지? 그런 거. 어? 안 되거든 나한테. 운동 시간이 끝나고 윤수가 일어났는데 무언가 싸늘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꼴통 윤수를 건드린 대가를 제대로 치르죠. 결국 윤수는 독방에 갇히게 되고 그 시각 유정은 윤수에 대해 알아보는데 뉴스에는 여성 셋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 흘러나옵니다. 살인마 윤수의 정체를 알게 된 유정은 깊은 생각에 빠지는데요. 다음날 고모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나보고 걔를 혼자 만나라고.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자식 만나라는 건데 왜? 아무튼 너 나랑 한 약속은 있지 않은 거지? 그래 만날게 만나지 뭐. 만나서 고모가 모르는 것까지 내가 다 물어봐 줄게. 그럼 됐지? 유정은 감정이 격해진 채로 집을 찾아가는데 오늘은 아버지 기일 날이었죠. 배고프겠다. 우리 아빠. 뭐 하는 거야, 쟤? 유정아. 유정은 화풀이를 하기 위해 사촌의 차를 박아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결국 다시 찾은 교도소. 다시는 안 나올 것처럼 그러더니 왜 또 나왔어요? 여자가 왔다길래. 뻔한 거 아닙니까? 나 당신 기사 다 읽어봤어요. 나 그쪽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 무서워요. 고모가 사형수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기분 더러웠다고요. 유정은 윤수에게 팩트 폭행을 날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쪽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애국가 얘기부터 합시다. 도대체 내가 언제 부른 애국가를 기억한다는 거죠?
유정의 질문에 윤수는 침묵을 유지합니다. 내가 여기 온 게 기분 나빠요? 뭐 기분 나빴다는 건 아니고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유정은 윤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른 질문을 하게 되죠. 왜 그렇게 빨리 죽고 싶어 하죠? 그거 진심이에요? 이 안에서는 죽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 가져야 됩니다. 뭐 하나 가르쳐 줄까요? 나 같은 놈이 속 얘기하기 제일 좋은 놈입니다. 비밀을 죽음까지 가져가거든요. 조금씩 윤수에게 관심을 갖는 유정. 그런 당신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날 만나고 싶어 했다면서요. 내 동생이 가수 중에 최고라고. 윤수가 유정을 찾은 이유는 자신의 동생 때문이었고 피해자의 엄마를 찾아간 유정과 고모. 우리 애 그렇게 죽고 나서 내가 아주 길바닥에다 박살을 내려다가 한동안 저기다 내가 검은 보자기 씌워놨었어요. 보자기를 푸셨네요. 내 손으로 그놈을 찢어 죽여도 되는지 내가 좀 물어보려고요. 불편한 유정은 자리를 피하고 피해자 엄마는 고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나 그놈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윤수를 용서해보겠다는 피해자 엄마의 말에 결국 같이 오게 되지만 여기 계신 분이 네가 돌아가시게 한 그 파출부 아주머니 어머니 되신다. 너 먹인다고 여기 떡을 해갖고 오셨어.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응, 괜찮아. 윤수를 보는 순간 죽은 딸이 생각나 흥분을 참지 못하죠. 왜 그랬니? 왜 그랬어? 돈 많은 사람도 안 하고 왜 하필이면 내 딸이야 이놈아. 오열하는 피해자의 엄마를 보고 윤수는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가 과라고 들었다. 내가 널 용서하마. 여기가 멀고 차비도 비싸서 내가 자주는 못 오겠지만 명절 때마다 엄마 꼭 살아있어야 해. 며칠 뒤 유정은 엄마의 부탁으로 죽 심부름을 하게 되는데요. 엄마에게 향하던 중 갑자기 차를 돌리는 유정. 그렇게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윤수가 있는 교도소였죠. 맛있을 거예요. 그거 우리 엄마한테 갈 거였거든요. 나 학교에서 꼴통으로 유명해요. 내도 요새 완전 꼴통 새끼로 소문났는데. 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꼴통입니다. 한결 편해진 두 사람. 웃으니까 더 잘생겨 보이네. 윤수는 불행했던 자신의 과거를 들려줍니다. 어린 윤수는 동생과 같이 자신을 버린 엄마를 찾아가는데 윤수야, 그 고아원에 가 있거라. 여 아버지 억수로 무섭다. 너희들 보면 때려 죽여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고아원에 가 있어라. 그러면 내 나중에 꼭 찾아갈 거마. 알았지? 다시 한번 엄마에게 버림받게 되죠. 고아원에 들어가기 싫어 거리에서 방황하다 애국가를 부르는 유정을 보게 됩니다. 형아, 저 목소리 되게 좋지? 우리나라에서 애국가 부르는 사람 중에 최고다. 듣고 있으니까 힘이 난다. 다음날 돈을 벌기 위해 앵벌이를 시작하는데 다른 노숙자들이 찾아와 자신의 구역을 뺏었다며 윤수와 동생을 패기 시작합니다. 윤수는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동생이 밉기만 합니다. 나 때문에 화났나? 그래 이 자식아. 니만 없으면 애국가 안 불러줄래? 입 닥치고 잠이나 자라. 아침이 됐을 땐 이미 동생은 열병으로 목숨을 잃은 상태였죠. 은수야. 과거 이야기를 들은 유정은 윤수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고 울어요? 그때 못 죽은 게 억울해서 온다. 윤수의 아픔을 공감하는데 윤수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해. 당신이 뭐하노? 족같이 착한 척하는 얼굴로 찾아와갖고 얘기 몇 번 했다고 전부 아는 것처럼 그냥 죽게 놔두라니까는. 왜 와서 지랄이고. 내 좀 그냥 죽게 놔두란 말이다.
3번의 자살 시도를 했던 유정에게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요. 위독하다는 엄마의 소식이 들려오고 평생 미워하던 엄마를 찾아갑니다. 나 엄마한테 할 얘기 너무 많어. 유정은 엄마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면회날도 아닌 날에 윤수를 찾아가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신의 상처를 고백합니다. 15살 때 사촌 오빠한테 강간당했다. 시시하죠? 근데 이 시시한 얘기 누구한테 한 거 처음이에요. 다 얘기하고 나면 비참해서 기절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유정의 고백에 진심으로 아파해주는 윤수. 그런 윤수를 보며 유정은 자신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날 밤 15살 이후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드는 유정. 긍정적으로 달라진 윤수. 늘 구석에 혼자 있던 과거와 달리 재소자들과 눈싸움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유정으로 인해 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살고 싶음을 강하게 느끼죠. 처음 해보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저한테는 마지막 개월이 될지도 모르죠. 제가 얼마나 목요일을 기다리는지 모르시죠? 유정은 윤수를 위해 사진을 찍어 선물합니다. 태어나서 받아본 것 중에 최고입니다, 진짜로. 유정이 찍어주는 사진을 보며 행복을 느끼는 윤수. 윤수 씨 왜 그래요? 사람 불러놓고. 누구를 만나고 웃고 저는 그럴 자격 없는 놈입니다. 나는 뭐 자격 있나? 윤수는 유정에게 자신이 교도소로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과거 윤수는 한 여자에게 첫눈에 반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귀게 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옵니다. 자궁에 임신이란다. 저번에 꽂은 거 좀 갚아둬. 여자친구 수술비를 위해 돈을 빌려준 친구를 찾아가지만 개털이던 친구는 돈 대신 불법적인 일을 제안합니다. 인상 좀 펴라 임마. 응? 넌 몸만 따면 되고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던 윤수는 양아치 형의 꼬드김에 넘어가고 자신을 좋아했던 일수 아줌마 집을 털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돈 내가 무조건 해준다니까 몇 번을 말하냐. 편하게 쉬다 가자. 그렇게 계획대로 집에 오게 되고 씨발 좋던데. 목걸이를 훔치려고 하지만 잠이 깬 딸이 지나갑니다. 윤수, 내 윤 좀 방에 모셔다 드려라. 여자친구 아프다며. 그거 내가 해줄게. 일수 아줌마가 윤수를 덮치려고 하는 순간 들려오는 비명소리. 집안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때 뭐 이 새끼야! 윤수는 들어오는 도우미 아줌마를 엉겁결에 찌르게 되고 삶을 포기한 윤수는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왜 혼자 다 죽였다 그랬어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사는 게 지옥 같았는데 살고 싶어졌습니다. 오빠, 살려만 주자는 거지 풀어주자는 게 아니잖아. 그놈들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놈들이야. 유정은 검사 오빠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쉽지 않았는데요. 죽이는 게 아니라 집행이야. 법 집행. 어쨌든 죽이는 거잖아. 그만하자. 2896 면회다. 다른 사형수의 면회 소식. 저 얼굴에 물 좀 묻히고요. 잠시만요. 사실 면회가 아닌 사형을 집행한다는 소리였죠. 가신 분한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제 당분간 집행은 없을 거야. 겨울 잘 보내야지. 자신의 뇌를 뉘우치며 성당에 나가는 윤수. 유정은 마음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날 밤 유정에게 선물로 줄 목걸이를 만드는 윤수.
좋아하지, 좋아해. 여자들이 그런 거에 뻑간다니까.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유정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는 윤수. 그리고 다음 주 윤수의 생일날을 기약하며 헤어집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이주임. 좋은 아침.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벽면을 바라보는데 윤수의 사형 집행 날짜가 적혀 있었죠. 네? 엄마는 안 죽을 거지? 유정은 엄마를 찾아가 용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윤수를 위해서 말이죠. 끔찍한 과거를 회상하는 유정. 엄마. 엄마. 왜 그러니? 엄마. 민석이 오빠가 잠깐 할 말 있다고 자기 방으로 오라 그랬는데. 오빠들 앞에서 떠들지 말고 입 다물어 너. 창피한 줄 알란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닌 친엄마가 끔찍한 2차 가해를 한 상황. 유정에게는 너무나 아픈 기억이었죠. 정민석이라는 그 인간보다 엄마를 더 미워했는데 지금 이렇게 용서해보려고 온 거야. 무슨 기적이라도 일으켜주실까 봐. 윤수에게도 면회 시간이 찾아오는데요. 3987 정윤수 연애. 유정 씨인가 보다. 야, 이제 막 쉴 때도 좀 하고 와? 준비해라. 오늘 죽는 겁니까? 밥은 다 먹고 가도 되죠? 유정과의 추억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가는 처형장. 이름과 주소를 말하세요. 정윤수 형법 제338조에 따라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윤수야, 남기고 싶은 말을 하렴. 저를 용서해 주셨던 박재현 할머니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살펴 주신 교도관님들 고맙습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주임님 고맙습니다. 뒤늦게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수녀님은 저한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유정이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름을 불러보는 윤수. 유정 씨, 내 보이죠? 내 목소리 들리죠? 내 얼굴 까먹으면 안 됩니다.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윤수는 사랑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해물과 대한 사람 무서워요. 애국가를 불렀는데도 무서워요. 집행.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받는 이야기.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